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13일 시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0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89%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0% 수준으로 거의 부합 수준이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1,7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 약간 매수해 주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9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사실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 430억, 기관 투자자 560억 매수하면서 조금씩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반등을 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간밤에 해외 증시는 나스닥이 지금 4% 가까이 반등을 했고, 다우는 2.8%, 니케이도 1.4%가 반등을 하면서 아주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을 했다라고 관세율을 대폭으로 인하하는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는 오히려 보합 수준, 그다음에 코스닥은 좀 오르긴 했지만 사실 크게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해종합도 지금 보합 수준으로 이 미중 무역 전쟁의 당사자인 중국 증시도 크게 지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왜 반등을 하지 못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제 저점을 찍고 이미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될 지점까지 거의 다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게 오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꾸준히 회복을 해서 거의 하락폭을 다 메워 주었는데요. 근데 좀 찝찝한 것은 그렇게 이제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좀 대폭으로 유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상 지금 5일 정도 매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크게 많은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봤자 5월 7일부터 13일까지 1조도 채 들어오지 않았고요. 일단은 마이너스로 계속 외국인 투자자 이탈하는 모습은 끝났지만 계속 이렇게 나갔던 것을 공격적으로 유입시키지 않고 조금씩 코스피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외국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코스피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도 크게 지금 변동 없고요. 어제는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었고, 오늘은 사실 기관 투자자 크게 매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이 연기금 투자자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여전히 최근에 며칠 제외하고는 계속 매수를 이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 일본 증시 대비해서 크게 오르지 못했고 이 중국 증시와 또 저렇게 비슷한 흐름을 보였느냐? 저는 그 이유를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가 1424.5원까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원달러가 갑자기 급락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으로 대만 달러에 대해서 이 절상을 요구를 했다.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해서 대만 달러의 가치를 높여라 라는 압박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와 함께 대만 달러가 시장에 엄청나게 크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와 위안화도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아시아 통화가 대부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시적으로 달러가 시장에 많이 풀렸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달러 가치가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1368원까지도 떨어졌던 좀 충격적인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게 거의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1424원으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1424원이라고 한다면 거의 이제 우리가 환율에서 오랫동안 지지를 하던 그 라인까지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또 우려하던 그런 라인까지도 다시 도달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환차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지금 유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원달러의 가치가 뚝 떨어졌을 때,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갔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이탈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그때그때마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될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원달러가 꾸준히 내려올지는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우리나라 상호 관세 협상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 결국엔 서로 관세를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의 수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지금 건들 수 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환율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인위로 조정해서 그런 이제 무역 수지에서의 유리한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트럼프 정부에서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금리가 결국에는 내려가는 상황이다. 아마 5월 달에 금리 발표가 곧 있을 겁니다. 기준금리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올해 4번 정도 내릴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올해 4번이면 거의 2달마다 한 번씩은 금리를 내리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 환율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더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은 우리 한국 시장에는 상당히 지금 불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렇게 이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더라도 이렇게 디커플링 돼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로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계속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미국 시장은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를 한다면 이 차이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자금들이 계속 이탈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지수 선물을 보면 미국 증시는 차분하게 진행 중입니다. 크게 뭐 변동 없이 보합 수준으로 진행 중이고요. 일단 뭐 어제 급등한 것 대비해서는 여전히 지수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원자재 가격을 보시면 금값이 어제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 국제유가도 지금 이제 62.7달러까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월 5일부터 해서 꾸준히 이 국제유가가 반등을 해서 60달러를 회복했고요. 한 달치로 보았을 때 고점을 거의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3.6달러 수준으로 평소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채권 금리를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4%입니다. 근데 이게 4.5%에 가까이 지금 도달을 하고 있고요. 1년치로 보았을 때 이때 트럼프가 관세를 미루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국채금리가 발작을 일으키니 트럼프가 놀래가지고 상호 관세를 조금 미루겠다, 협상을 하자라고 하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주었고요.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떨어졌는데 다시 최근에서야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 지점까지 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채금리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렇고 지금 30년물 국채금리도 상당히 지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채금리가 높을수록 미국이 신규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채권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국채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이 국채금리를 주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엄청나게 부딪히면서 싸우다가 이제 이러다가 정말 다 죽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협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협상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아주 이제 대폭으로 시장의 예상보다 더 좋게 협상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지수는 지수대로 급등을 하고 국채는 국채대로 매도가 나오고 이렇게 국채 금리가 치솟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도 회복이 되었고요. 자, 그럼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지금 재정에 대한 이 금액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관세입니다. 근데 관세만으로는 지금 부족하죠. 그래서 재정을 위해서 지금 이제 국채 금리를 떨어뜨려서, 그죠? 국채를 찍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차원해서라도.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실패를 하고 있고, 이 관세도 지금 협상을 하면서 결국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의 협상이 나온 것인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럼 본인이 의도하던 지금 재정을 위한 그 방법들이 모두 다 지금 처음으로 돌아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관세는 관세대로 부과되었고 국채금리는 국채금리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건 아닌가,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9시 반에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9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4월치. 요거는 중국과 직접 부딪혔을 때 그때의 수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지금 예상치는 이전 달보다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년 대비해서는 동일하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수치가 예상대로 나오던지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유도한 물가 상승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는데, 그거는 목요일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미국의 소비 심리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소비 심리가 또 위축되면서 물가가 또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소매 판매겠네요. 네, 그런 것들이 역으로 나온다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곧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 네이션 시츠라는 사람은 이제 시티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S 공포의 쇼크 상태다. FED가 10월에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 관세가 아직 높다. 협상을 했지만 아직 높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이제 물가 상승을 유도할 거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소비자들은 또 지갑이 닫히면서 그 판매가 또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반기에는 0%대의 성장이 예상되고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현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는 지금 이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대중 관세 협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과연 이제 물가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동안 거래가 되지 않던 양국의 물건들이 급격하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갑작스럽게 물가에 대한 상승률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저 관세율도 높기 때문에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여러 판매를 하는 기업들이 서서히 소비자 향으로 판매하는 물건들의 가격을 높이지 않을까. 실제로 아이폰 가격을 높인다라고 애플에서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파월은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받겠지만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7월 달까지는 내릴 수 없다라고 발표되었는데 지금은 오늘 발표되는 지표, 그 내일 모레 이제 발표되는 지표들에 따라서 그 이상 내릴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럼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금리를 4번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두 개가 이제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달리기 때문에 이제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순간 우리나라의 원 달러에 대한 환율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원화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신규로 유입되지 않고 계속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되고, 그게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원화 절상을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원화 절상을 유도했을 때 갑작스럽게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그 상황도 상당히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고, 이전에도 환율이 급락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이 되지 않았듯이 일시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의 의도가 과연 이제 먹히지 않았을 때,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갔을 때 저는 그것도 우려스럽습니다.
트럼프가 이대로 시장을 좋게 이끌어 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새로운 관세를 꺼내면서 또 중국을 압박하거나 뭐 EU를 압박하거나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지 않을까? 그 시기는 저는 6월에서 7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7월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상호관세가 만기가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새로 협상을 못한 국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압박을 넣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또 한번 압박을 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국채 금리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돌아오는 국채들이,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들이 이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그런 낮은 금리로 차환을 해야 되는 상황 입장이라면 이제는 계속 높은 금리에서 발행을 할 수만은 없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주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본은행이 이제 경기가 생각보다 이제 성장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임금과 물가 압력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입장을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관세로 성장 저해가 우려가 되지만 물가가 우선이다. 그래서 미국 관세 문제는 안정되는 대로 금리 인상을 재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관세 협상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위험한 것이 이제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 트럼프에 대한 미중 협상 이후에 일본의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전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좀 한번 꺾이긴 했습니다. 근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일본의 물가가 올라갔고 이 임금에 대한 상승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게 계속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점점 이제 미국에 들어가 있는 일본의 자금들이 빠져나올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다. 미국의 이 불확실한 상황들, 채권에 대한 인기가 떨어질수록 일본에 대한 금리가 높아질수록 점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거다. 그게 이 우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도 계속 이제 휴전을 하는 듯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인도도 지금 미국 철강의 관세에 맞서서 보복 조치를 또 검토하고 있고, EU는 EU대로 지금 이제 미국을 계속 견제를 하면서 이제는 자국 산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결계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원전 산업이라든지 방산 산업들이 갑작스럽게 프랑스가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애매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이 불확실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5월, 6월, 7월 정도는 그래도 좀 계속 조심스럽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이 이번 주 제주도에서 2차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뭐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지겠지만 아마 오늘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미국 증시는 올라가겠지만 한국 증시는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달러 지수가 회복이 되고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금리가 떨어지는데 미국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 상황이 딱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막고 있는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원 달러 가치가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변수는 트럼프에 대한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원화에 대한 절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뭐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지금 원 달러는 높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소비 침체가 나타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은 미국의 국채 금리를 가격을 높이게 되고 트럼프는 이 미국의 국채 금리, 장기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했는데 최근에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지 봐야 된다. 미국의 FED에서 그런 국채 매입을 통해서 국채 금리를 안정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계속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보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꾸준히 이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눌러주는 수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내려갈 때마다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누군가는 국채를 매입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국채를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부담감으로 온다면 또 한 번 시장을 공격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그게 지금 6월, 7월 정도.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관세는 관세대로 인플레이션 유도해서 계속 이제 미국의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원하지 않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주시를 하면서 이 3달 정도는 좀 조심스럽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